이화영 씨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의혹, 법조계를 넘어서 이제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전 부지사 측이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7월 3일 출정 시간이 4시기 때문에 네.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피의자 진술 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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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과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책임자분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길을 터주세요. 이게... 자, 오늘 오전에 이화영 씨 측이 낸 장문의 입장문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총 10장인데 쭉 읽어본 그 기자들의 첫 느낌은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바뀌지? 였습니다. 우선 술판이 벌어졌던 시점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작년 6월 말에서 초순경, 그리고 구체적으로 6월 30일 조서 작성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어제 6월 30일에 이화영 씨의 행적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검찰청에 없었고 구치감에서 식사했다, 이렇게 어제 밝히니까 오늘 이화영 씨 측이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이라고 우리가 박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직후라고 했다. 직후. 그러니까 그 이후이고 우리가 좀 되짚어 보니까 7월 3일일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7월 3일이라는 새로운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새로운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시점이 바뀐 것만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신빙성을 대단히 잃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뇌물 사건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같은 데에서요.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은 공개적으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중요한 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즉 장소, 시점, 제공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말이 바뀌면 아무리 줬다고 주장을 해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신빙성을 잘 부여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것, 그다음에 장소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아마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1315라고 그 창고라고 써 있는 방에서 먹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진술 녹화실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검사 휴게실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청에 불려가서 술을 먹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지어낸 얘기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얘기는 뒤에 또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왜 7월 3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건지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정확한 워딩은 6월 30일 날 마지막 조사를 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이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부지사님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7월 3일 날,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나가시고 그 다음 출정일이 7월 3일이에요. 부지사님 얘기는 그때 한 5시쯤 김성태가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인데 그 집을 지명하면서 내가 출정을 할 때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창밖에 보이는 연어집이 있다. 그 집 연어집이 연어를 항상 먹고 싶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라고 해서 5시경 나가서 사왔다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씨의 변호인입니다. 이분 이 경기도 의원,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오늘 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세요. 되짚어 보면 처음에 6월 30일이라는 얘기를 어제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억에 좀 오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7월 3일을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수원지검 입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검찰 측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7월 3일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3일 검찰청사에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씨 측은 한 5시쯤에는 연어를 시켰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3년 7월 3일 저녁 이른 저녁에 김성태 씨나 방용철 전 부회장은 검찰청사에 없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수원지검의 답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출정 기록이 필요한데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변호사가 봤을 때 6월 30일 그 다음에 출정했던 날이 7월 3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6월 30일 날은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밥을 거기서 안 먹었다는 것이 드러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3일로 옮겼는데 그렇죠. 문제는 7월 3일 날은 또 김성태 회장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말 자체가 모두가 결함을 갖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교도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찾다 보니까 검사 휴게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 전에 이제 이런 교도관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기억난다는 옛날 이야기도 소환이 됐는데 예. 그것조차도 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겠다. 처음엔 술 때문이었다 하다가 또 번복이 됐고 지금 송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시점과 장소 모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검사 측은 6월 30일경으로 거의 조서는 마무리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이미 다 조서가 마무리됐는데 해유와 협박이 있을 수 있냐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왜 4월 4일 날 이야기를 하냐. 만약 이 일이 있었다면 그 전에 한 수십 차례 저도 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교도소에 가 있으면 변호사 면접, 특별 접견, 수시로 접견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그 전에 이 회유와 협박의 과정들이 노출될 수 있었다는 측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돼 있는 이 사건을 저렇게 무리해서까지 술을 먹여서까지 또 말 그대로 그날 4월 4일 날 얘기했듯이 종이컵에 소주 한두 잔으로 회유가 됩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이 이화영 지사의 그림 그려 있는 장소 그 하나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로 해서 민주당의 전체 의원들이 조사단을 만들고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쭉 이 의혹들, 논란의 지점들을 짚어봐 주셨고요. 저희도 하나하나 따져 드릴 겁니다. 혼윤석 국민의힘 대변인님, 저희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정치단에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화영 씨의 이 검찰청 술판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이 이화영 씨 측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건 시점이거든요. 지금 술판이 벌어졌다는 시점이 6월 30일에서 오늘 7월 3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뭐 거의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람 기억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아니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시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최초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또 반박하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7월 3일에 김성태 회장이 없었던 것이 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취재 결과. 예. 아마 또 다른 얘기 또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조인이든 언론인이든 이런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에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이 사건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6월에
일부 관련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월에는 그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6월 말 또는 7월 초란 말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회유를 해서 그 주장이 다른 쪽으로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논리가 맞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은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6월 말 7월 초 회유를 했다는 시점이 지나서 오히려 바뀌었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예.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의 회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조금만 상식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